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집적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요놈과 관련된 유도집합 그리고 폐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봐두셔야 되죠. 자, 데피니션 41에 보니까 집적점이다. 요 집적점이란 말은 극한점, 책에 따라서 요놈을 극점이라고 표현되는 책도 있죠. 자, 이 집적점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요놈과 관련된 우리가 유도집합 그리고 폐포가 뭔지에 대해서도 요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집적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떤 x를 집합 A의 직접점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자, 요 x를 포함한 요 실수 x를 포함하는, 자, 물론 요 a는 실수의 부분집합이죠. 자, 실수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 A에, 그쵸? 집합 A에 대해서, 자, 요 실수 X를 포함하는 모든 열린 집합 G가, 자, 그럼 여기에서 X를 포함하는 모든 열린 집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죠. 요 모든 열린 집합 G를 X의 R 근방이라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요 놈이 열린 집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임의의 X의 R 근방을 요 집합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하답니다. 그러면 X를 당연 포함하죠. 그렇죠? X의 R 근방은. 자, 요 X의 R 근방이라는 임의의 요 집합, 그 열린 구간, 내지는 이 열린 집합을, 그쵸? G라고 했을 때에 그 집합 G하고 X가 X 위에 다른 A의 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X가 아닌 다른 점, 다른 A의 점. 그러니까 A의 원소 중에 X가 아닌, 그쵸? X 위에 다른 A의 점을 요 집합 G가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집합 G, 이 열린 집합 G하고 집합 A에서 X를 제외시킨 부분하고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 말은 요 집합하고 요 집합하고 공통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쵸?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 집합 G에 X라는 요 실수가 원소로 들어있는데, 무슨 말이겠죠? 요 X라는 실수를 포함하고 있는 요 임의의 열린 집합이면, 그쵸? 어떤 X를 담고 있는 열린 집합이 여기에 온다 하더라도 그놈하고 집합 A에서 X가 아닌 다른 점들이죠. X를 뺐으니까 X를 제외시킨 나머지 집합 A의 점들 내지는 원소들하고 요 집합 G하고 교집합을 냈을 때에 그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에 요 집합 G에 포함되어 있는 요 X를 우리는 집합 A에 뭐란다? 집적점이라고 우리가 부르겠다. 또는 극한점 또는 극점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어떻게 이렇게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예제 96분의 요 1번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각 경우에 집적점과 유도집합을 구해야겠죠. 자, 집적점과 유도집합을 한번 구해보라겠는데, 일단 유도집합은 나중에 얘기하라고.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집적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A가 실수의 부분 집합이고 A가 이렇게 개구간 0,1로 주어졌을 때에, 자, 우리가 여기에서 뭘 찾아보자? 집적점을 한번 찾아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집적점을 찾아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집합 A라고 하는 것이 요 개구간 0에서 어디까지? 요 1까지. 자, 요 사이에 있는, 그쵸?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지금 뭐다? 집합 A라는 거죠.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직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 A의 집적점이라는 것은 집합 A의 원소가 그쵸? 될 수도 있고 원소가 일단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자, 이와 같이 집합 A의 바깥쪽의 점에서는 직접점이 나올 리가 없겠죠.
일단은 직접점이 되기 위한 요 후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요 놈의 후보, 직접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일단 집합 A의 원소, 물론 집합 A의 원소가 된다고 해서 다 직접점이 되는 건 아니죠. 일단은 집합 A의 직접점이 될 수 있는 후보로서는 일단은 집합 A의 원소죠. 두 번째, 요 집합 A의 그죠, 경계에 놓여 있는 거죠. 경계값. 자, 선생님이 이 말을 써봤는데, 여기서 이 경계값이라고 하는 말은 집합 A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집합 A의 그죠, 양 끝점들이죠. 0하고 1. 이런 경우에 요 경계에 놓여 있는 놈들이 무슨 말이겠죠? 직접점에 뭐가 된다?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집합 A의 원소가 아닌데 집합 A의 직접점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없다? 그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된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에 요 X라고 하는 점을 이 집합 A의 바깥쪽에서 잡았을 때에, 그럼 우리가 이 집합 A의 바깥쪽에 X를 잡았을 때에 우리가 이제 요 X가 직접점이 되기 위해서는 요 X를 포함하는 모든 열린 집합치가 X를 포함하는 모든 열린 집합 요 G라고 하는 놈이 집합 A하고 X가 아닌, 그쵸, X를 제외시킨 집합 A하고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공통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는 X를 바깥쪽에 닫게 되면 집합 A 안에 X는 안 들었으니까 뭐 요 X를 뺀다는 건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요 X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치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죠? 임의의 X의 R 근방이라고 생각하겠죠. 요게 요 조건을 만족한 대표적인 열린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X의 R 근방을 만들었을 때에 집합 A하고 요 X의 R 근방하고 공통 부분이 공집합이 아니다. 이 말은 공통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어떤 학생들은 자, 선생님, 그러면 집합 X는 이 경우는 얼마든지 요게 임의의 지금 R, 그쵸, X의 R 근방, 임의의 X의 R 근방하고 무슨 말이겠죠? 요 집합 A에서 X를 뺀 집합 A하고 공통 부분이 있어야 된다겠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학생은 이렇게 생각한다. 자, 선생님, 요렇게 R 근방을 잡아보면, 자, X의 R 근방을 잡아버리면, 요렇게 X의 R 근방을 잡아버리면, 분명히 요 열린 집합지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되기 때문에 집합 A하고 분명히 X가 아닌 집합 A하고 공통 부분이 생기죠. 그러면 요 정의에 의해서 그러면 요 X라고 하는 것은 직접점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직접점이 되려고 하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임의의 X의 R 근방. 요 R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양의 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X를 우리가 이렇게 잡았을 때 X의 R 근방을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X의 R 근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요렇게. 요만큼을 R이라고 요만큼을 우리가 R이라고 하면 X의 R 근방을 요렇게 잡아버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요 집합, 열린 집합 G에 해당되죠. 그러면 요 X를 놓고 우리가 열린 집합 G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모든 열린 집합이라는 말, 즉 임의의 X의 R 근방이라고 했기 때문에 X를 우리가 여기에 놓고 우리가 R 근방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크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R 근방을 이렇게 생각하든지 이렇게 생각하든지 R 근방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항상 요 집합 A하고 그쵸, 요 집합 A하고 X를 제외시킨 요 집합 A 부분하고 공통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X라고 하는 실수 X를 여기다 잡아서 우리가 여기다 잡아놓고 우리가 열린 집합지, 즉 X의 R 근방을 생각했을 때는 R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A하고 공통 부분이 생기고 R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집합 A하고 전혀 공통 부분이 안 생기죠. 이렇게 잡았을 때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가 요거와 같이 x라고 하는 것이 실수 x를 우리가 생각해서 x의 r 근방을 우리가 적당히 잡았는데, 이와 같이 집합 a 부분하고, 즉 요 부분하고 x를 제외시킨 집합 a 부분하고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을 때는 이런 경우는 집적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내용이 무슨 말이죠? 임의의 x의 r 근방 또는 여기에 모든 열린 집합, 그러니까 x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 g를 어떻게 잡는다 하더라도 항상 요 x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 g하고 x를 제외시킨 집합 a 부분하고 공집합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항상 뭐가 된다? 공통 부분이 있을 때에 우리는 x를 a에 뭐란다? 직접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근방의 이론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실수 x를 잡았을 때에 근방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방을 생각했을 때에 r을 우리가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집합 a하고 공통 부분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면 그때는 이놈이 직접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열린 집합이기 때문에, 또는 임의의 x의 r 근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합 g가 x를 포함하는 집합 g가 요 부분하고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쵸? 공통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 집합 g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말이겠죠? x만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x의 r 근방을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된다라고 했을 때에 요렇게 공통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으면 이 조건에 맞다 안 맞다? 안 맞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x가 여기서 말하는 집적점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만히 살펴보니까 집합 A의 경계도 아니고 집합 A의 원소도 아니고 경계도 아니고 아예 집합 A의 바깥쪽에 x를 그리게 되면 얼마든지 x의 근방을 집합 A하고 안 만나게 그림을 그려낼 수 있죠. 그렇죠? 얼마든지 집합 A하고 이와 같이 전혀 만나지 않게 R 근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x의 R 근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합 A의 경계도 아니고 경계 바깥쪽에, 그쵸, 일반적인 원소들은 요 후보에 들어오지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직접점이라는 것을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듯이, 그쵸, 막연하게 찾으면 안 되고, 집합 A의 직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후보는 집합 A의 원소, 그쵸, 원소 중에 생각해야 되고, 둘째는 집합 A의 요 양 끝점들, 이게 경계값들 있죠. 요 놈들 안에서만 나온다는 거. 그럼 이게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고 요 놈들 놓고 한번 따져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선생님 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경우에, 자, 다시, 자, 여기에 0, 자, 여기에 지금 1이 있고, 자, 이만큼이 우리가 집합 A의 구간에 해당돼요. 집합 A에 해당되죠. 그럼 이제 집합 A의 요 집합 A의 내부의 원소를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는 거죠. 자, 집합 A의 요 내부에다가 우리가 요 X를 하나 잡아보다 치죠. 그러면 집합 A의 원소 중에 X를 우리가 하나 잡아놓고 요 X를 포함하는 모든 열린 집합 내지는 임의의 X의 R 근방을 만들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X를 집합 A의 원소로 이렇게 요 경우 무슨 말이겠죠? 요 경우 요 집합 A가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자, 0하고 1 사이의 모든 실수는 요 집합 A의 원소고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X로 잡았을 때 요 경우에는 R 근방을 요렇게 X의 R 근방, 즉 열린 집합지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요렇게 R 근방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말이겠죠? 집합지를, 열린 집합지를 구성을 했을 때에 요 X 말고도 요 열린 집합지하고 집합 A하고 공통 부분이 엄청나게 많죠. 그죠? 요 X를 빼고도 분명히 집합 A하고 이런 공통 부분이 생기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요 X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임의의 모든 열린 집합이니까 X를 중심으로 해서 임의의 X의 R 근방을 어떻게 만든다 하더라도 이 R을 여러분들이 여기서까지가 아니고 여기서 이까지로 잡고 여기서 이까지 잡는다 하더라도 A와 공통 부분이 생기죠. 요 놈을 매우 작게 스님이 이제 그림으로 직접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X에서 R을 살짝 오고 X에서 R을 저쪽으로 살짝 간다 하더라도 X에서 R 근방을 만들었는데 그놈이
집합 A하고 이런 공통 부분이 안 생기게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요 0하고 1 사이 안에 집합 A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는 이 집합 A의 이 원소 X를 잡아 가지고 소위 X의 R 근방, 즉 집합지를 어떻게 만든다 하더라도 항상 X를 제외하고도 분명히 집합 A하고 뭐다? X를 제외시킨 집합 A 부분하고 공통 부분이 공집합이 아니다를 만족하죠. 공집합이 아니다, 즉 공통 부분이 생긴다는 것을 틀림없이 요놈을 우리는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0하고 1을 제외시킨 요 집합 A의 모든 원소들은 어떻게 X의 R 근방, 즉 어떻게 X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항상 집합 A의 X 아닌 부분하고 공통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여기서 말한 직접점의 첫 번째 후보인 집합 A의 원소가 뭐다? 직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답니다. 오케이라는 거죠. 자, 일단은 집합 A의 원소. 자, A의 직접점이라 해서 집합 A의 원소라 해서 다 직접점이 되는 게 아니죠.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일단은 그러나 요 문제에서는 집합 A의 원소가 요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직접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합 A의 경계값인 0하고 1. 요 0하고 1은 분명히 집합 A의 원소는 아니죠. 그렇지만 직접점은 집합 A의 원소가 아닌 경우에도 직접점은 될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자, 여기다가 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 1을 우리가 X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1이라고 요 경계에 주어진 요 1을 X라고 두면 요 X에서 우리가 임의의 R 근방, 이쪽으로 R만큼 저쪽으로 R만큼 이렇게 했을 때에 자, 요렇게 임의의 R 근방, 그러면 요 1, 즉 요 X를 여기다가 뒀을 때에 요 X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R 근방을 만들면 요 경우에도 오른쪽은 몰라도 요 왼쪽 부분에서 무조건 집합 A하고 X가 아닌, 물론 요 집합 A에 X가 없으니까 이제 요 놈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죠. 어쨌든 여기 X의 R 근방을 만들면 집합 A하고 요 왼쪽 부분에서 무조건 공통 부분 생기죠. 요 R 근방을 만들려고 하면 요 1에서 우리가 X라고 잡은 요 1에서 조금이라도 오른쪽,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R이 적당한 크기로 나가야 되는 거죠. R을 아무리 작게 요놈을 R을 작게 잡는다 하더라도 1에서 조금이라도 작아지면 집합 A하고 집합의 공통 부분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한 요 1도 요 X를 요 1로 잡았을 때 요 1이라고 하는 요 놈도 우리가 뭐다? 직접점으로서 오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 X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이니까 X의 R 근방을 어떻게 R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이 왼쪽에서 집합 A하고 교집합이 안 생길 수 없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요 경계값이 0에서도 마찬가지죠. 0에서도 0을 중심으로 우리가 R 근방, X의 R 근방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래 되면 요 열린 집합집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요 집합하고 반드시 집합 A는 요 오른쪽에서 공통 부분이 생기죠. 0보다도 조금이라도 그쵸, 큰 부분을 잡아버리면 A하고 공통 부분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x 이꼴 0이라고 한 요놈 놈도 우리가 직접점으로서 뭐다? 오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요 예를 통해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의 A의 모든 점, 우리가 정리해 적어보면 A의 모든 점과 양 끝점 0과 요 1은, 양 끝점 0과 1은 A의 뭐가 된다? 직접점이 된다. 직접점이 된다. 요렇게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자, A의 직접점, 자, 집적점의 전체의 집합을 우리가 A-라고 표현하고 요놈을 우리가 유도집합,
책에 따라서는 U를 생략하고 도집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책도 있죠. 그래서 요 유도집합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죠? A의 모든 점하고 양 끝점 0하고 1을 다 포함했기 때문에 요 유도집합은 폐구간 0,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폐포라고 하는 것은 집합 A와 집합 A의 유도집합, 그렇죠? 유도집합의 합집합을 우리가 A-발하고 표시하고 요놈을 우리가 폐포라고 읽어준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요 A하고 이 문제에서는 참고로 이 문제에서는 A하고 A-의 합집합이라는 것은 결국 개구간 0,1하고 폐구간 0,1 합집합은 결국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A-, 즉 0,1이 뭐가 된다? 요는 폐포가 되는데 요 놈을 우리가 뭐라 한다? A-발하고 표시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적점, 자, 집적점이라는 것, 즉 또는 극한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집적점이라고 하는 요 정의를 우리가 읽어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전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으려면 안 되고 일단 여러분들이 이 집적점에 일단 후보가 되는 것은 그 집합의 원소 그리고 그 집합의 요 경계에 놓여 있는 놈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집합에게 원소가 아닌, 그쵸, 경계도 아닌데 경계 바깥쪽에 있는 원소가 아닌 놈들은 이런 X는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원소가 아닌 놈 중에서는 원소가 아닌 놈도 집적점이 될 수 있는데 그 놈은 경계값들이고 경계가 아니고 아예 바깥쪽에 있는 이런 X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여기에서 적당히 R 근방을 만들었을 때 얼마든지 집합 A하고 포함이 공통 부분이 없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죠. 무슨 말이겠죠? X를 포함하는 임의에 열린 집합하고 공통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즉 X를 포함하는 임의에 열린 집합지의 대표적인 게 임의의 X의 R 근방인데 요 X의 R 근방에서 R이 왔다 갔다 하죠. R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 있는데 R을 적당히 조정했을 때에 요 집합 A 부분하고 공통 부분이 안 생기는 게 하나라도 그런 X를 하나라도 있으면 이 X는 뭐가 된다? 집적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아마 여러분 조금 이제 감이 왔을 텐데 아직까지 좀 오락가락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를 계속 풀면서 우리가 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교재에 자 96번의 2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집합 A가 n분의 1. 자, 요 분모의 n은 자연수로 이렇게 정의했다. 자, 요 놈의 우리가 또 집적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요 놈의 집적점을 생각한다. 자, 요 A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n이 자연수니까 n이 1이 들어가면 요 놈이 1이 될 수 있죠. 2가 들어가면 2분의 1. 3이 들어가면 3분의 1. 4가 들어가면 4분의 1. 5가 들어가면 5분의 1. 그래서 요 놈은 계속 한없이 작아져가지고 결국 이게 어디로 가죠? 요 놈이 0이 될 수는 없지만 요 놈이 열심히 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정도는 여러분 알겠죠. 그쵸? 그러므로 우리가 요 집합 A는 1부터 시작해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가지고 이게 한없이 어디로 가는데 0에 접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직선에 놓고 생각해 보면 자, 여기는 1, 자, 여기에서는 1하고 2분의 1 사이의 원소는 A의 원소가 아니죠. 딱 1만 A의 원소고, 그리고 딱 2분의 1만 A의 원소고, 딱 3분의 1만 A의 원소고, 그리고 딱 4분의 1만 A의 원소고, 또 딱 5분의 1만 A의 원소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우리가 0이 있다라 하면, 또 뭐 6분의 1이 A의 원소고, 뭐 7분의 1도 A의 원소고, 8분의 1도 A의 원소고, 한참 가다 보면 뭐 100만 분의 1도 A의 원소고, 1000만 분의 1도 A의 원소고, 억만 분의 1이면 거의 0에 붙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작아지고, 천억 분의 1, 그쵸? 그쵸? 1조 분의 1, 이런 거는 거의 0하고 거의 붙어버리죠. 그쵸? 끊임없이 0은 아니지만은, 0은 지금 뭐다? 이 0이라고 하는 것이 요 집합 A의 원소는 아니지만은, 이 0이라는 것은 집합 A의, 그쵸? 원소의 일종의 하나의 경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걸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직접점을 이제 찾아보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쵸? 뭐, 여기 한 점을 X로 잡아놓고, 요 X가 직접점이겠는가 고민하는 사람. 이거는 그쵸?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는 거 똑같죠? 이 경우는 당장 요 X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을 요렇게 R 근방을 잡아버리면, 지금 집합의 원소하고 공통부분이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생겨보면 이 집합의 원소들하고는 공통부분이 생길 리가 없겠죠. 또 어떤 학생들, 선생님, 이거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잡아버리면. 자, 물론 이렇게 잡으면 요 1이 공통부분에 들어오긴 하지만은,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임의의 R 근방이라는 거죠. 임의의 R 근방. 임의의 열린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X를 여기 잡았을 때에, 이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렇게 잡아버리면 요런 부분하고 공통부분이 생길 리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X를 포함하는 우리가 열린 집합 G를 생각했는데, 모든 열린 집합하고 집합 A의 원소하고 공통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집합 A와 공통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X를 여기 잡아보면 여기 또 되는가 안 되는가, 그죠?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사경을 해보면 안 되죠. 이런 거는 처음부터 생각하지 말아야겠죠. 왜? 집합 A의 원소가 아닌데, 그쵸? 경계도 아닌 원소들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러면 집합 A의 이 원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러면 X가 요 집합 A의 원소 1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요 놈을 가지고 요렇게 R 근방, 적당히 R 근방. 물론 이놈보다 더 작게 할 수도 있고 더 크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다시피 우리가 열린 집합 G를 여기에서 여기까지라고 잡았을 때에 이 집합하고 집합 A하고는 여기서는 집합 A 원소 1밖에 없죠. 요 놈하고 요 놈은 그 교집합이 요 X로 잡은 1 외에는 교집합이 없죠. 1만 교집합의 원소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집합 A는 여기 이 동네에서는 집합 A는 1만 원소이기 때문에 집합 A가 1 이외의 부분하고 원소가 안 생기죠. 그쵸? 무슨 말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요 1은 뭐가 된다? 직접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2도 마찬가지죠. 요 2를 X로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2의 우리가 적당히 R 근방을 임의로 잡았을 때에 요 R 근방하고 요 집합 A하고 교집합은 역시 X 자기 자신밖에 없죠. 요 경우에도 요 2분의 1은 뭐가 된다? 집적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무슨 말이죠? 근데 어떤 학생, 선생님, 이렇게 하면요, 3분의 1이 될 수도 있죠. R을 이렇게 넓게 잡으면 3분의 1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죠?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죠? 예? 우리가 요 3분의 1은 요 열린 집합 G 안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요렇게 안 될 수도 있을 때는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무슨 말이겠죠? 2분의 1은 항상 요 열린 집합하고 공통 부분이지만 3분의 1은 항상 이 열린 집합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때는 이런 거는 공통 집합으로 공통 부분을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가 우리가 내용을 보니까 1이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 1도 지금 직접점이 아니고 2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1도 같은 방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집합 A의 원소들은 하나도 지금 뭐다? 직접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집합 A의 원소는 아니지만은 집합 A의 요 오른쪽 경계를 여기서 우리가 이 수직선에 봤던 요 오른쪽 경계를 포함하는 거. 물론 여러분들 수직선에서 1이 큰 쪽이 있고 그쵸 0이 저쪽에 있는 건데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역순을 잡아놨답니다. 어쨌든 요 놈이 0이 있는데 0의 우리가 R 근방을 우리가 생각을 해버리면 0의 R 근방을 생각하면 자 0을 우리가 뭐라고 잡았을 때? X로 잡았을 때 그러면 0의 지금 요 오른쪽 근방에는 집합 A하고 공통부분이 안 생기지만은 자 선생님이 요 빗금친 부분 안에 집합 A 원소가 그쵸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질문해서 여러분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0보다도 살짝 큰 놈, 0보다도 살짝 큰데 자 집합 A 원소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계속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뭐 천만 분의 1, 천억 분의 1 그쵸
그쵸? 1조 분의 1. 한없이 0의 지금 집합 A 원소가, 그쵸? 작아지면서 0에 접근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쵸? 0보다 큰 쪽에, 0보다 큰 쪽 이 빗금진 부분에 집합 A의 원소가 0이 아닌 집합 A의 원소가 분명히 하나 이상 걸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슨 말이겠죠? 왜 그러냐면 집합 A의 원소가 한없이 0을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x 이꼴 요 0은 요 집합 A에 뭐가 된다? 그렇죠? 집적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집합 A의 원소는 하나도 집적점이 되지 못하고 경계에 놓여 있는 0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 직접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보면 여러분 이게 그렇죠? 쉬울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도 은밀하게 보면 이게 정말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책 보고 대충 뺏기면 간단한데 여러분이 직접 하나 낱낱이 따져가지고 직접점이 된다 안 된다 따지는 건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스님이 말한 말을 명심해야 되는 게 직접점의 정확한 정의도 중요하고 직접점을 갖다가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듯이 그죠? 막연하게 찾으면 안 되고 일단 그 집합의 원소와 그리고 그 집합의 원소가 아니라도 이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놈들. 무슨 말이겠죠? 집합 X의 원소는 분명히 0보다는 큰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물론 0하고 1 사이에 놓여 있는 거, 이제 0하고 1 사이에 놓여 있는 건데 모든 실수가 아니고 0하고 1 사이에 있는 요와 같은 수들. 그렇죠? 그러니까 0이 일종의 여기서 경계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0은 집합 A의 직접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도 집합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요 집합 A에다가 요 0을 포함시키면 그때는 뭐가 된다? 페포 A바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명한 얘기죠. 그렇죠? 자, 요 경우에는 우리가 요 놈하고 요 놈의 합집하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요 원소들에다가 이제 0을 포함시키면 페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 교재 97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유리수 집합, 그쵸? 자, 예제. 자, 97을 보니까 유리수 전체 집합. 유리수 전체의 집합. 유리수 전체 집합 Q. 그쵸? 유리수 전체 집합을 Q라 할 때에 자, 뭘 물었냐면 Q 다시가 실수 전체 집합임을 보여라 그랬죠. 그러니까 유리수 집합의 그죠? 직접점은 실수 전체 집합임을 뭐하라? 보이라 그랬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 수직선상에 우리가 이게 유리수를 적당히 유리수를 잡고 적당히 유리수를 잡았을 때에 무슨 말이겠죠? 그 유리수는 소위 여러분들 유리수의 조밀성이라는 거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수는 따닥따닥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알기 쉬운 말로 하면 유리수는 틈이 없이 여러분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수 옆에는 반드시 유리수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이렇게 쓰시면 된답니다. 유리수의 무슨 성? 조밀성이라고 그러죠, 이게.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하여 모든 실수, 그쵸?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를 포함하는 그쵸? 열린 집합. 모든 실수 X에서 그 X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은 X가 아닌
x가 아닌 유리수를 포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 선생님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 수직선 상에 적당한 요 실수 x를 잡았다 칩시다. 그럼 요 x가 유리수든지 무리수든지 상관이 없답니다. 유리수가 됐든 무리수가 됐든 간에 요 놈을 가지고 우리가 적당히 우리가 R 근방을 이렇게 이걸 크게 만들든 작게 만들든 상관이 없이 요 동네하고 요 동네에 요 동네든 요 동네든 요 동네든 우리가 요 동네 간에 반드시 실수, 적당한 실수, 요 놈이 유리수든 무리수든 상관이 없이 유리수의 조밀성, 빈틈이 없이 유리수가 요 수직선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X에 아무리 작은 R 근방을 만든다 하더라도 반드시 요 비큼친 부분에 유리수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학에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 x를 어떤 x를 잡는다 하더라도 그 실수 x 양옆에는 뭐가 있다? 네 옆에 내 있다. 네 안에 내 있다 아니고 네 옆에 내 있다. 즉, 네 옆에 유리수가 반드시 있다라는 이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이면 어떤 실수를 잡는다 하더라도 모든 실수의 R 근방 안에는 요 x가 아닌 뭐가 존재한다? 요 동네에 반드시 유리수가 포함되어 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유리수 집합하고 실수 x의 R 근방 사이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 교집합이 존재한다. 요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즉, 자, 임의의 x, 그쵸? 실수 x를 포함하는, 임의의 실수 x를 포함하는 요 열린 집합, 자, 열린 집합, 요 G에 대하여, 열린 집합 G에 대하여, 요 G라고 하는 놈하고, 자, 요 유리수 집합에서 X가 아닌 부분, 유리수 집합에서 X가 아닌 부분하고의 교집합이, 공통부분이 공집합이 아니다. 공통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모든 실수 X는 요 유리수 집합 Q의 집 적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요 유리수의, 그쵸? 유리수 집합 Q의 유도 집합 Q-는 실수 전체 집합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또 이런 참고로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우리가 요것 하나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자, 어떤 그쵸 집합에 의해 폐포가 집합 X이면 A가 X에 조밀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어떤 집합의 폐포가 집합 X로 표시되면 요 집합 A는 X에 조밀하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지금 Q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폐포의 정의에서 집합 Q하고 집합 Q의 유도 집합하고의 합집합을 하겠죠. 근데 요 놈은 유리수 집합이고 요 놈은 지금 뭐 실수 전체의 집합이니까 두 집합의 합집합은 실수 집합이죠. 그럼 여기에서 Q바라는 것이 실수 집합과 같죠. A바가 X이면 A는 X에 조밀하다 한다겠죠. 그럼 뭐다? 여기서 유리수 집합의 폐포가 실수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요 유리수 집합, 따라서 요 집합 유리수 집합 Q는
요 실수집합 아래 조밀하다. 요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유리수라고 하는 요런 놈들은 실수집합, 우리가 실수직선상에 틈이 없이 존재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크게 여러분 수학적으로 문제될 거 없죠. 은밀하게 또 따지면 좀 그렇지만은. 그리고 이 말을 여러분 조밀하다는 말을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도 상관이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Q바가 R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리수 집합은 실수 집합에 조밀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이제 98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 전체 집합 Z에는 직접점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라. 자,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정수 집합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놈은 우리가 요 정수 집합은 원소가 지금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 Z, 집합 Z의 어떤 경계에서 주어지는 값들은 없죠. 자, 그거는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요 정수 집합의 원소가 아닌데 경계도 아니고 원소도 아닌 경우는 원소도 아닌데 경계도 아닌 경우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정수 집합이 일단은 직접점이 될 수 있는 후보는 이 원소들이죠, 원소들. 그런데 우리가 당장 수직선에서 몇 개 그려보면 알겠지만 0이 있고 1이 있고 이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요렇게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이 원소들을 가지고 적당히 R 근방을 만들었을 때 이 0 외에 이 정수 집합하고 교집합이 안 생기죠. 또 1을 가지고 이렇게 R 근방을 만들어도 마찬가지고 2를 가지고 만들어도 마찬가지고 마이너스 1을 가지고 R 근방을 만들어도 어떻게 만든다 하더라도 요 X로 지정된 그 값 외에는 요 정수 집합하고 공통 부분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죠. 아무리 이렇게 그렇죠. 적당히 R 근방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아무리 만들어봐도 이 정수 집합, 정수의 원소인 자기 자신 외에는 뭐가 요 정수 집합하고 공통 부분이 안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원소들 중에 어느 그 하나라도 무슨 말이겠죠? 요 놈을 우리가 X로 잡았을 때에 요 놈의 R 근방을 냈을 때에 요 놈 외하고 Z하고 항상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열린 집합을 찾을 수 없죠. 그렇죠? 마이너스 2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놈 이렇게 답을 쓰면 되죠. 각점 우리가 X, 정수의 원소인 각점 X에 대하여 X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 X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 요 G에 대하여 요 집합 G하고 이 정수 집합에서 요 X를 제외시킨 요 부분하고는 교집합이 공집합이죠. 공집합 아니어야 요 X가 직접점이 되는데 공집합이었기 때문에 즉 공통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요 집합 Z에는 직접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직접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 여기에서 우리가 Z의 유도집합 Z-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뭐라 한다? 그렇죠. 결국 공집합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수집합 같은 경우는 이 극한점 내지는 직접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소만 생각해야지 경계도 아닌 0하고 1 사이에 무슨 2분의 1 같은 거 여기다 X 잡아놓고 요놈이 직접점이 되겠나 안 되겠나 이 고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첫째 원소를 고려해보고 둘째는 원소가 아닌 경우라도 경계값은 고려하고 그 외에
Z 밖에 있는 놈들은 생각하지도 말자. 그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요 집적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이제 우리가 요 집적점을 이용해 가지고 닫힌 집합을 좀 더 심플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닫힌 집합을 우리가 간단하게 파악하는 방법이 요 시어럼 35인데, 소위 닫힌 집합의 특성화, 그러니까 닫힌 집합을 한 방에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합니다. 자, 실수의 부분 집합 A가 닫힌 집합일 필요 충분 조건. 자, 집합 A가 닫힌 집합이다. 이런 말은 집합 A의 유도 집합이, 그러니까 극한점 내지는, 그쵸? 무슨 점? 집적점을 모아놓은 요 집합이죠. 집적점 내지는 극한점을 모아놓은 집합인 A-가 집합 A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합 A가 닫힌 집합이면 A-가 A에 포함되는 거고, A-가 A에 포함되면 집합 A는 닫힌 집합이다. 즉, 요 양쪽에는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한다. 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요 충분 조건의 증명, 요 방향에 우리가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집합 A가 닫힌 집합이면 극한점들을, 즉 집적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은 A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가 닫힌 집합이면, 자, 전제가 그렇죠. A가 닫힌 집합이면, 자, 요렇게 시작해서 A가 닫힌 집합이면 이제 마지막 결론에 가가지고 A-는 A를 포함한다를 우리가 이끌어내면 되죠. 자, 우리가 A가 닫힌 집합이면 닫힌 집합의 정의에 의해서 A의 여집합은 무슨 집합이죠? 그렇죠. 열린 집합이죠. A의 여집합은 무슨 집합이므로? 열린 집합이므로. 자, A의 여집합보다 열린 집합이므로. 자, 우리가 X라고 하는 것이 요 A의 여집합의 원소이면, 자, A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기 때문에 A의 여집합의 모든 원소는 뭐가 된다? 그 집합 A, 그쵸? 요 A의, 그쵸? X가 A의 여집합이면, 요렇게 쓰겠습니다. 요 X는 요 A의 여집합의 뭐가 된다? 그쵸? 내점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내점이 된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웠죠. 어떤 집합이 열린 집합이면 그놈의 모든 원소, 여기다 모든, 그쵸? 자, 이렇게 합시다. X가 A의 여집합이면 모든 X, 여기다 봅시다. 모든 X는 A의 여집합의 내점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요걸 우리가 뒤집어서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또 표현할 수 있냐면, 따라서 우리가 적당한 양의 실수 R이 존재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X의 R 근방이라고 불리우는 요 놈이 항상, 그쵸? X의 R 근방이라 불리우는 요 놈이 A의 여집합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말은 요 놈이 A의 여집합에 항상 포함된다는 것은 요 X의 R 근방이라는 놈하고 집합 A하고는 교집합이 없죠. 그죠? 교집합이 공집합이죠. 왜냐하면 요 집합 전체가 A의 여집합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요 집합이 A하고 교집합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죠? 자, 요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요 놈하고 어떤 열린 집합, 그쵸? X를 포함하는 임의의 열린 집합하고 집합 A하고, 그쵸? 공통 부분이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물론 거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했죠. X를 제외시킨 부분하고 교집합이, 요 놈하고 요 놈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는데, 요 놈하고 요 놈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요 놈하고 요 놈의 교집합 공집합이면 당연한 거죠. A하고도 교집합이 공집합인데 A에서 X 뺀 놈하고 요 놈하고 교집합은 당근 공집합이죠.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이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요 놈하고 요 놈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것은 자명한 얘기니까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어야 뭐 X가, 그쵸?
x가 지금 집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공집합이었기 때문에 요 x라고 하는 것이 그쵸 A의 유도집합의 원소가 아닌 것은 자명한 얘기죠. 그쵸? 자, 이 표현이 무슨 말이죠? 요 x는 집합 A의 극한점 내지는 집적점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요 놈을 따라서 요 놈을 또 정리해서 가면 자, x가 지금 A의 여집합이면 결국 x는 A의 극한점이 자, x가 A의 여집합의 원소이면 x는 A-의 뭐다? 원소가 아니다. 즉 x는 A의 극한점이 아니다. 그런 결론에 도달했죠. 즉 x가 A의 여집합의 원소이면 x는 집합 A의 극한점이 또는 집적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요놈의 대우를 한번 취해 보겠습니다. 자, 대우는 P이면 우리가 P이면 Q이다의 대우는 원래 명제하고 동치죠. Q 아니면 P 아니다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자, 요놈이 P고 요놈이 Q라고 생각하면 요놈을 부정하면 X가 A의 그러면 자, A-의 원소이면 즉 X가 A의 극한점이면 요 X는 요놈을 부정하면 집합 A의 원소이다라고 하죠. 자, 요놈의 대우 명제를 이렇게 선생님이 적었답니다. 자, 그러면 X가 A-의 원소이면 X가 A의 원소다. 이 말은 그쵸? 결국 A-라고 하는 요 집합은 A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쵸? 자, X라는 것이 요 집합의 원소이면 X가 무조건 요 집합의 원소가 된다고 하면 틀림없이 A-는 A에 포함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집합 A가 닫힌 집합이면 요 전제를 가지고 결국 A-는 A에 포함된다는 이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집합 A가 닫힌 집합이면 집합 A의 직접점을 모아놓은 요 유도집합이 집합 A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요 충분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했다? 지금 증명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반대를 우리가 또 증명해 보겠습니다. 필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의 증명. 자, 이제는 요 놈은 A-가 A에 포함되면 집합 A는 닫힌 집합임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 보여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A-가, 그쵸? A에 포함된다. 즉, A의 집적점을 모아놓은 요 전체의 집합 A-가 집합 A에 포함된다라고 일단 이렇게 둬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기서 우리가 X를 우리가 A의 여집합의 원소, X가 A의 여집합의 원소라는 것, 즉 X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놔두면 X는 요 A의 극한점 내지는 직접점이라고 합니다. 직접점이 A의 직접점이 아니죠. 그렇죠? 직접점이 뭐다? 아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이런 얘기죠. 자, X가 A의 여집합의 원소, 즉 X가 A의 원소가 아니면 X는 A의 직접점이 아니다. 그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죠. 요놈의 원소는 다 직접점이죠. 직접점인, 그쵸? A-가 A에 포함되니까 요놈의 원소는 반드시 요놈의 원소죠. 즉, 요놈의 원소는 A의 직접점이죠. 그러니까 X가 A의 직접점이면 반드시 집합 A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집합 A의 원소가 아닌 것은 그쵸? 여기서는 X를 집합 A의 원소가 아닌 X를 잡았기 때문에 요 X가 집합 A의 직접점이 될 리가 없겠죠. 그쵸? 자명한 얘기죠. 즉,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적어보면 임의의 열린 집합. 자, 임의의 열린 집합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죠. Bx의 R 근방이라고 하는 거, 요 놈에 대하여 요 X가 A의 직접점이 아니라는 것은 Bx, R, 즉
X의 R 근방이라고 하는 놈하고 집합 A하고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A에서 지금 이렇게 X를 뺀 게 원래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바로 쓴 이유는 여기 전제 조건에서 X는 일단 A의 원소 밖에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A에서 X를 뺀 집합이라 쓸 필요 없죠. 자, 어쨌든 간에 X라고 하는 것이 A의 집적점이 아니기 때문에 X의 R 근방이라 불리우는 요 이미 열린 집합하고 집합 A하고는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죠. 그죠? 공집합이죠. 그죠? 그러므로 자, 요 놈하고 요 놈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요 집합은 요 집합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뭐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P라는 집합하고 Q라는 집합에 공통 부분이 없다는 말은 이 P라고 하는 것은 Q 아닌 데에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자, 당연한 얘기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자, X가 지금 A의 여집합의 원소라고 했을 때에 X의 R 근방이 A의 여집합에 포함이 된다는 것은 요 X가 A의 여집합이 뭐가 된다? 내점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X는 내점 정의에 의해서 A의 여집합에 그렇죠? 자, 내점 그렇죠? 이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요 X가 A의 여집합의 내점이라는 것은 어떤 집합의 모든 원소가 그 집합의 내점이 되면, 그렇죠? 내점이 되어지면 A의 그 집합은 뭐다? 열린 집합이다. 그런 거죠. 내점 이무로 합시다. 내점 이무로. 자, 그러면 어떤 집합의 열린 집합이, 아니, 어떤 집합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다. 그렇죠? 따라서 최종 결론은 뭐다? 그 집합, 즉 A는 뭐다? 닫힌 집합이라는 이 결론에 도달했다. 요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여기서도 결국 우리가 A의 직접점을 모아놓은 유도 집합이 A에 포함되면 결국 집합 A는 닫힌 집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 A가 닫힌 집합임을 보이는 방법이 우리가 여러 가지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살펴봤지만은 여기에서 그쵸? 직접점의 원소를 하는 집합인 요 유도 집합이 그 집합에 포함되는가를 여부를 가지고서도 닫힌 집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요 시어럼 35의 이론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놈과 관련된 우리가 문제를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도 중요하지만 문제도 중요하죠. 자, 여러분 교재에 99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집합 A가 지금 1하고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해서 한없이 지금 0에 접근하는 모습이죠. 자, 요 놈은 그렇죠? 닫힌 집합이 아님을 보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을 우리가 요것을 이용해서 한번 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제 우리가 96번의 두 번째 문제에서 요 집합 A의 집적점은 0이라는 걸 우리가 구해봤죠. 그래서 집합 A의 유도 집합은 0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A-가 0을 원소로 하는 집합인데 집합 A하고 A-의 관계에서 A-가 집합 A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요 집합이 무슨 집합이면 닫힌 집합이면 반드시 A-가 유도 집합이 그 집합 A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제 96의 2에서 요 집합 A의 집적점이 0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0을 원수로 하는 요 집합은 집합 A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없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 A는 닫힌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또 닫힌 집합이 아니다 해서 그럼 열린 집합이다. 이게 아니다고 그랬죠. 어쨌든 요놈이 닫힌 집합이 아니다는 거지. 닫힌 집합이 아니면 열린 집합이다. 그게 아니죠. 닫힌 집합의 반대말이 열린 집합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거 조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제 100번을 한번 봅시다. 예제 100번. 자, 우리가 닫힌 구간. 자, 닫힌 구간. 요 A, B. 자, 요 놈은 닫힌 집합임을 보이라. 닫힌 집합이죠. 닫힌 집합. 닫힌 집합임을 뭐하라? 한번 보여봐라. 그렇죠. 자, 요거는 우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고, 또 금방 요 시오럼 35를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데, 자, 요게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방법은 요렇게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은 요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요 폐구간 A, B를 집합 A라고 요렇게 우리가 두면 요 집합 A라고 하는 것은 자, 집합 A의 이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열린 집합임을 보이면 되죠. 그러면 집합 A의 여집합이라 하는 것은 요 놈을 뒤집은 거죠. 그럼 우리가 폐곡선 그쵸? 요렇게 A에서 B를 우리가 요 집합 A라고 하면 A의 여집합은 B보다 크고 B보다 큰 놈하고 A보다 작은 놈이 합집합이죠. 요 동네하고 요 동네의 합집합이 A 여집합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동네를 우리가 요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그쵸? 요렇게 그리고 요 동네를 B보다 크니까 B에서 무한대까지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요 두 집합의 합집합이 분명히 A의 여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배우기를 요 놈도 열린 집합이고 요 놈도 무슨 집합이다? 열린 집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은 요 두 개의 열린 집합의 합집합이라고 우리가 합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열린 집합 몇 개를 이렇게 합집합 낸 것도 뭐다? 열린 집합이라고 우리 앞에 공부를 했죠. 열린 집합들의 합집합은 뭐다? 열린 집합이니까. 이 두 개의 열린 집합의 합집합인 A의 여집합은 뭐다? 분명히 뭐다? 열린 집합이죠. 그래서 A의 여집합은 열린 집합이다. 자, 그러므로 A의 여집합이 열린 집합이니까 A는 뭐가 된다? 그렇죠? 닫힌 집합이다.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다. 자, 이미 우리가 앞에 배운 이론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두 번째 생각은 금방 우리가 배운 요 시오럼 35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 집합 A라고 불리우는 요 폐구간 A, B에 자, 수직선에 여러분 우리가 그려보면 알겠지만은 여기가 A에서 요놈, 자, B까지 요렇게 잡았을 때에 요 집합 A의 내부에다가 특정 원소 X를 잡으면 반드시 그놈의 R 근방하고는 공통 부분이 무조건 생기죠. 무슨 말이겠죠? 요놈 X를, 요놈을 X로 잡아도 역시 요렇게 했을 때 요 왼쪽에 공통 부분이 생기고 X를 A에다 잡아도 이렇게 적당히 R 근방에 했을 때 요 오른쪽 부분에 공통 부분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집합 A, 요 놈을 요 집합 A라고 불리는 요 놈의 모든 원소는 뭐가 된다? 그죠? 집적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집적점. 자, 이므로 그러므로 A-라고 하는 것은 A하고 같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A-를 우리가 A에 포함된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므로 A는 역시 뭐다? 요 시오럼 35에서 A 유도 집합이 A에 포함이 되면 A는 닫힌 집합이라 할 수 있는 요 시오럼 35에서
A는 닫힌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제 101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01번. 자, 여기에서는 집합 A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요 놈은 열린 집합이 아니고 또 닫힌 집합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여봐라 그랬답니다. 자, 요 놈은 우리가 당장 우리가 요 열린 집합에서 우리가 이 B라고 하는 거겠죠. 요 집합 A의 원소 중에 이 B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론대로 하면 A의 뭐가 아니다? A의 내점이 지금 뭐다? 요놈이 아니죠. 그렇죠? A의 내점이 아니므로 요 집합 A는 뭐가 된다? 열린 집합이 아니죠. 열린 집합이 되려고 그러면 집합 A의 모든 점이 내점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 봅시다. 왜 아닌가? 자, A가 이렇게 있고 지금 여기에 B가 이렇게 있는데, 자, 무슨 말 알겠죠? 우리가 요 집합 B에, 그죠? B의 적당한 R 근방이 집합 A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보다시피 요 B에서 이렇게 R 근방을 만들면 지금 요 부분은 집합 요 A에 포함되지만 요 부분이 집합 A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B의 R 근방이 집합 A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B는 집합 A의 내점이 아니죠.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내점이 아닌 게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 집합은 열린 집합이 아니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일단 열린 집합이 아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자, 요 A라고 하는 것이 집합 A의 원소는 아니지만은, 그죠? A의 집적점이 되죠, 그죠? 집적점이므로.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봤을 때에, 요 B하고 A를 잡았을 때에, 요 A를 X라고 두면, 요 X의 적당한 근방을 어떻게 잡더라도 분명히 요 집합 A하고 공통 부분이 생기죠. 요 A가 아닌 집합 A하고 공통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집적점의 정의에서 A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요 A라고 하는 요 놈이 집합 A의 집적점이 되는 게 틀림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A-가 지금 A에 항상 포함돼야만이 집합 A는 닫힌 집합인데, 지금 A의 원소가 아닌 거, 요 집합 A- 안에는 A라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A라고 하는 원소는 요 놈에는 원소지만 요 놈에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A-가 A에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므로 요 놈에 포함된다는 것이 A가 닫힌 집합일 필요 충분 조건인데 포함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A는 닫힌 집합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그 직접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와 관련된 문제를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